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구성을 핵시설로 언급한 이후에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측이 대북 정보 공유 제한이라는 강수를 뒀고요. 주한미군 사령관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강력히 항의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진실은 뭔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3월 6일 일에 있었던 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국제원자력기구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2월 2일에 이사회에 보고한 내용이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각에도 째깍째깍 북의 핵능력은 커지고 있습니다. 3월 2일 날 IAEA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 그로시 총장이 한 보고 중에 지금 영변과 구성 강선에 있는 우라늄 농축시설 HEU, 북의 지금 우라늄 농축은 90%짜리 무기급 우라늄입니다. 정 장관은 지난달 IAEA 이사회에서 그로시 사무총장이 이미 보고한 내용이라며 변명을 했지만 지난달 2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기조연설에서 그로시 사무총장은 영변과 강선은 우라늄 농축 시설로 언급을 했으나 구성은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외통위에서 정 장관이 언급했던 구체적인 수치들은 고급 정보에 기반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 정보 공유를 이제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하겠다. 왜 이런 기밀을 우리한테 받은 기밀을 이렇게 누설을 했느냐라는 거고 통일부나 정동영 장관의 입장은 이미 다 나왔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다만 약간의 이제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구성이라는 지역이 과거에도 많이 언급이 됐어요. 예를 들면 2003년에 그때 고영구 국정원장이 여기에서 이제 고폭 이제 기폭제 이런 거 실험을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얘기해서 여기가 요주의의 대상이긴 했는데 우라늄 농축이 90% 이상 된다라는 거는 처음 나온 내용인 거는 맞고요. 이게 저는 이제 요거를 보면서 이게 뒤늦게 지금 문제 제기를 한 거잖아요. 지금 영변과 구성 강선에 있는 우라늄 농축시설 HEU 그 지명은 북도 알고 우리도 알고 미국도 아는데 그것이 어떻게 기밀입니까? 지나친 정략입니다. 미 측에서 문제를 세게 제기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실인데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의 의도가 있겠죠.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라는 거는 미국일 수도 있고 우리 내부일 수도 있고. 사실 한 달이 넘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으면은 반드시 이 정보의 민감성 때문에 한 것이냐 아니면 다른 불만들이 있어서 한 것이냐에 되면 저는 후자 쪽에 가깝다. 예, 그렇게 보고 있고 그 과정들을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DMZ 비무장지대의 이제 출입 권한을 이제 유엔사가 가지고 있는데 정전협정에 따라서 이거를 평시에는 우리가 조금 같이 출입하는 거를 우리가 갖겠다. 이건 법안을 지금 또 추진 중인데 이거에 대해서 미국이 반대한 거 하나. 또 하나는 이제 그 한미 연합훈련이 있었는데 미군 쪽에서 지금 중국 서해 쪽에 방공 식별구역 그 경계선까지 가가지고 중국이 굉장히 화들짝 놀란 일이 있었거든요. 이게 근데 같이 공유가 안 됐다라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었고 그래서 이제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사과를 했다. 안규백 장관한테. 그런데 우리는 사과한 적 없다. 그러면서 요거 갈등이 또 있었어.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어서 글쎄요. 저는 이게 한국 길들이기로 지금 저는 읽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전반적으로 다 이거는 단순히 안보 문제가 아니다. 그런 것들이 좀 이견이 있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동영 장관이 그 구성 지명은 우리도 알고 북한도 알고 미국도 다 아는데 왜 기밀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다 아는 사실이더라도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가 무기급 그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건 처음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반도 핵 배치에 대해서 아무도 공식적으로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안다 하더라도 정부 당국자가 통일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이거를 언급을 해요. 미국 정부하고 관련된 거를.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우라늄 농축 시설이 가장 중요한 시설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러면 그 시설을 어떻게든 위치를 감추고 위장하고 했을 텐데 정확히 그 지점에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북한에서 거기에 대응적인 조치로 그 위치를 더욱 위장하거나 옮길 수도 있는 것이고 향후에도 이 일이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것이고요. 네. 근데 이번 정부 들어서 좀 불필요한 한미동맹의 균열을 계속 좀 야기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 오산기지 압수수색도 굳이 미국에 미리 통보해줬으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놓치고 압수수색에 들어가니까 왜 군사보안시설에 대해서 압수수색하냐 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런 보안의 문제에 있어서 한미 간의 신뢰가 깨진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해임 요구까지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저는 사실 전형적인 침소봉대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할 수는 있다고는 봐요. 그러니까 정부의 최고위 당국자가 이걸 공식화했다라고 하는 지적은 뭐 저는 언론 차원에서도 문제 제기하거나 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이게 다 뭐 구성이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딱 규정을 했기 때문에 한미동맹의 균열이다 이렇게 가져가는 거 저는 이렇게 갑자기 뭐 그 야당이라든지 여기 야단 법석을 떠는 게 미국의 의도에 말리는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이거를 왜 지금 와서 이건 우리는 아닌데라고 문제 제기를 삼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 당장 미국으로서는 대미 투자에 대해서 일본은 저렇게 빨리빨리 움직이는데 왜 한국은 빨리 안 해? 그러면 빨리 하는 게 국익이에요? 국민의힘은 우리가 대미 투자를 빨리빨리 해서 미국에 엄청난 투자를 하기를 바라는 게 국익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문제가 전반적으로 균형을 보고서 이제 이걸 봐야지 이 사안 하나만 가지고서 미국의 의도에 대한 파악 같은 건 나중으로 미루고 이거를 문제 제기를 하니까 침소봉대에서 야단법석을 떨고 하는 그게 적절할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한미 동맹에 뭐 문제가 갈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오비락인지 몰라도 정동영 장관의 구성 발언이 나온 이후에 대북 정보 공유 제한이 일어난 건 사실이잖아요. 그 대북 정보 공유에 제한이 생겨버리면 북한 탄도미사일 파악 우리가 자체적으로 합니까? 미국의 위성에 의존해서 정보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 당장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그 안보에 치명적인 틈새가 생기는데 한미 동맹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뭐 아무 문제가 없다 얘기하는 거는 좀 지나친 해석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동영 장관이 제가 볼 때는 그냥 실수한 것 같아요. 얘기하다가 그냥 나와 버린 거거든요. 라고 하면 거기서 그냥 깔끔하게 딱 인정하고 넘어갔으면 됐을 문제인데 이걸 원칙적인 문제까지 끌고 가다 보니까 이제 사건이 좀 더 커져 버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